자, 계속해서 여기서 12주차 영상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론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이 가설을 수립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가설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AI를 통해 가지고 프롬프트로 점점점 가설을 정교화 시키는 방법을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실습 들어갈게요. 자, 너는 데이터 과학자야. 내 아이디어가 있어요. 대학생을 위한 10분 컷 아침 식사 배달이에요. 이걸 검증하기 위해 위에서 했던 것처럼 적어도 X%의 Y는 Z 할 것이라는 X, Y, Z의 가설 문장 3가지를 만들어줘. 자, 한번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결제와 가입 행동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0가지 프롬프트를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는 동안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데이터 과학자 해가지고 XYZ 이 위에서 나왔던 그런 공식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내 가설을 적어놓고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지 반증 가능한지 평가해달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성공하기 위한 전제되어 가장 위험한 가정이 무엇인지 찾아줘.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쓴 다음에 어떻게 응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응용해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시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대학생 10분 아침 식사 배달 이렇게 나왔죠. 검증 가설이에요. 데이터 과학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지표와 연결된 3가지 XYZ 형식 가설입니다. 나왔습니다. 가설 1은 그래서 초기 수요 및 관심도를 검증하는 것. 적어도 15%의 지역 거주 대학생은 랜딩 페이지 접속 후 아침 배달 알림 사전 예약 버튼을 클릭할 것이다. 그래서 X 비율 있죠. 15%. Y 대상은 학교 인근 자취촌 기숙사에 거주하며 아침 식사 결핍 문제를 겪는 대학생. Z 행동에서는 알림 신청, 뭐 버튼 클릭 및 뭐 연락처 남기기 등등 있고요. 검증 의도는 아침 식사 배달이라는 서비스 자체에 대해 내 개인 정보를 줄 만한 만큼의 가치를 느끼는지 확인한다.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가설이에요. XYZ. 가설 2. 지불 의사 및 속도 가치 검증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10%의 서비스 가입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아침 식사 세트를 10분 내 배달 보장 조건으로 실제 결제할 것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X의 비율은 10%, Y의 대상은 서비스에 가입한 초기 유저, Z 행동은 실제 유료 주문 및 결제 완료. 그래서 검증 의도는 대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특히 10분 배달이라는 핵심 가치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리텐션 및 습관 형성 검증이에요. 적어도 30% 일의 구매자는 첫 구매 후 7일 이내에 주 3회 이상 정기 배달권을 구독하거나 추가 구매를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X의 비율은 30%, 대상은 아침 식사 배달을 1회 이상 경험한 사용자. 그 다음에 Z는 행동은 정기 구독권 결제 및 7일 내 재구매. 검증 의도는 이 서비스가 일회성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자 팁은 A/B 테스트, 즉 가설 2개를 검증할 때 10분 내 배달 보장 문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제율 차이를 비교해보고 행동 데이터 수집은 사용자가 결제 버튼 누르기까지 망설여지는 시간이 짧을수록 10분 컷이라는 가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래서 가설을 가지고 가설을 공표해 보는 것들을 우리가 요즘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막 아이디어 기획을 하고 서치를 하고 기획을 하고 이걸 구현해 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하면서 서비스를 오픈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지금처럼 프로토타입
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프로토타입은 다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프로토타입은 뭐 만들어 가면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이거 링캔버스 방식, 에자일 방식이고 링캔버스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에자일 방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가설을 세워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거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쭉 랜딩 페이지 만들어 보여주고 이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내 가설이 어떻다는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결론을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서 제품의 반응을 미리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품의 방향성도 바꿀 수 있겠죠. 가설이 맞지 않으면 또 가설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상품을 시장에 팔 때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겠죠. 뭐 논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논문 주제를 써가지고 가설을 여러 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교수님한테 1안, 2안, 3안 이렇게 보여주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요 프롬프트는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 가설 검증할 때 두 번째는 이제 복사해서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롬프트는 가설이 있어요. 이 앱을 쓰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이건 좀 막연하긴 하죠. 그죠? 이 가설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지 또는 반증 가능한지 평가해줘 이거죠. 만약 아니라면 측정 가능한 지표, 재방문율, 체류 시간 등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수정해줘. 좀 막연하잖아요. 막연한데 이 막연함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가설 검증 방법을 우리가 AI 통해 가지고 실제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결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막연한 건데 AI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답을 줍니다. 여기 보면 이 앱을 쓰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가설은 안타깝게도 현재 형태로는 과학적인 검증은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해주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가설 검증 평가 및 수정 레포트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왔죠. 그래서 기존 가설 평가 이 앱을 쓰면 안 된다고 됐죠. 검증 불가능한 이유가 비과학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수치가 없죠. 그냥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주관적이며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다. 데이터로 수치화하기 또한 매우 어렵다. 그래서 반증 가능성 부족하다라는 거죠. 즉 어떤 결과가 나와야 가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지 기준도 없죠. 그리고 과학적 가설은 반드시 이러한 가설이 나오면 내 가설은 틀린 것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도 모호해요. 그래서 앱 사용자 외에 다른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앱만의 기여도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이제 수정하면 될까요? 이렇게 제안해줬죠. 데이터 과학에서는 행복이라는 감정 대신 그 감정이 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에 집중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정 가설을 보면 만족도 및 추천 지수 기반으로 간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70% 이상은 만족도 조사에서 8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받을 것이다. 미리 딱 정해를 해놓은 거죠. 지표는 고객 만족도 또는 순 추천 지수. 그 다음에 검증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량화된 수치로 행복의 대리지표를 확인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분들은 이번 가설 검증하는 거를 박사 논문을 활용할 때 이 방법론을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직접 박사과정 가설에 응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가설 B 시간 절약 가치 기반이에요. 즉 사용자의 80% 이상은 수치가 구체적으로 돼 있죠. 앱 사용 후에 아침 시간 이전보다 20분 이상 단축되었다고 응답할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XYZ를 해도 되니까 지표도 나타나 있고 그죠? 검증도 10분 컷이라는 핵심 서비스 핵심 가치가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여유를 주는지 확인해 보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이제 수정 가설이에요. 행동적 충성도 기반이라는 거죠. 즉 앱을 통해 아침 식사를 3회 이상 주문한 유저의 40%는 다음 달에도 주 2회 이상 서비스를 재방문할 것이다. 지표는 리텐션 레이트예요. 재방문 주기. 두 번째 이제 검증은 행복한 유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실제 행동 데이터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적 관점의 조언은 가설을 세울 때는 로그 데이터로 남길 수 있는 행동 인간을 먼저 자문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행복하다. 이런 거를 다시 결제한다. 정확하게. 편리하다보다는 이탈하지 않고 결제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맛있다는 특정 메뉴의 재주문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남길 수 있는 로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논문 쓸 때도 이거 조심해야겠죠. 이런 게 저희가 익숙치 않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확인했고 세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또 한번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가장 위험한 과정이 무엇인지 찾아줘. 좀 막연하긴 하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산책, 대행, 매칭 플랫폼. 자, 예를 들어서 견주들이 낯선 사람에게 개를 맡길 것이다. 이것도 막연하죠. XYZ 가설 위에 했던 말이 안 맞죠? 자, 그래서 가장 위험한 가정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AI 이런 거 잘하죠. 위에서 XYZ 가설을 만들어 봤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전제돼야 가장 위험한 리스키한 어썸션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반려견 산책 대행 매칭 플랫폼이라는 아이들 수요가 확실해 보이지만 비즈니스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볼게요. 가장 핵심은 신뢰라고 돼 있죠. 신뢰.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앱을 다 개발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샘플이죠. 샘플해가지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 채팅방이나 간단한 웹파일을 통해서 낯선 사람에게 맡기는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먼저 테스트해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전 테스트, 프리토타입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려견 산책 대행 매칭 플랫폼 가장 위험한 가정 분석.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가정을 식별하고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가장 리스키한 거 최우선 위험 가정이에요. 견주들은 플랫폼의 검증 프로세스를 믿고 자신의 가족인 반려견을 생면부지 타인에게 온전히 맡길 것이다.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죠? 왜 위험한가 보겠습니다. 심리적인 허들이 있다는데 반려견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공포가 서비스 이용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다음 신뢰의 가성비예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비용, 교육, 보험, 배경조사 비용이 플랫폼 수수료보다 커질 경우 수익 모델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사고 발생 시의 치명타. 단 한 건의 심각한 사고만으로도 플랫폼 전체의 브랜드 신뢰도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MVP라고 미니멈 밸류 프로덕트 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 쪽은 자,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앱을 만들기 전 프리토타입이죠. MVP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XYZ 형식 가설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20%의 반려견 커뮤니티 회원은 전문가 신원 보증서 및 산책 보험이 포함된 상세 페이지를 본 후 1회 산책 예약 버튼을 클릭할 것이다. 이렇게 숫자가 좀 들어가 있죠. 몇 퍼센트. 그리고 뭘 하겠다. 버튼 누르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가상의 산책 매니저 프로필과 안전보장 정책이 담긴 랜딩 페이지를 구축하고 광고를 집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 지표로는 페이지 방문자 대비 예약하기의 클릭률, 실제 결제층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핵심 가정들을 보면은 최우선 가정 외에도 비즈니스를 위한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측면이에요. 시급, 즉 수익성과 업무 강도를 고려할 때 성실하고 전문성 있는 산책 대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쉽지 않죠. 두 번째 플랫폼 이탈이에요. 견주의 대행자가 첫 매칭 이후 플랫폼을 건너뛰고 개인적으로 직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불 의사. 견주가 직접 산책시키는 기회비용보다 대행료 지불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할 만큼의 가격 저항선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것들 미리 우리가 좀 실제 생각해보기는 쉽지 않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비즈니스에 직접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 과학자의 인사이트, 즉 반려견 서비스는 신뢰의 데이터화가 핵심이다. 산책 경로의 실시간 GPS 트래킹, 그리고 배변 및 활동 내역의 사진 영상 보고서, 그리고 이전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리뷰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위와 같은 행동 증거들이 쌓일 때 비로소 가장 위험한 가정이 안정적 수익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다음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케터 관점에서 가치 제안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할 때 밸류 프로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케터가 내 가설을 고객 입장에서 밸류 프로포지션 한 문장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가장 가운데 들어가죠. 링 캔버스도 그렇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냉장고 속 문장으로 바꿔줘. AI가 냉장고 속 재료로 레시피를 추천함. 가치는 버려지는 식재료 없이 식비 월 20% 절약 이런 식으로 변환해달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AI 레시피 서비스 고객 가치 제한 원래 있던 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고객의 페인 포인트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고통을 가지고 페인 저널을 써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만들고 그 해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전 과정이 이렇게 페인 저널부터 시작했죠. 페인 포인트부터. 그래서 혜택 중심형이에요. 냉장고 속 남은 재료를 AI 맞춤 레시피로 변환시켜 버려지는 식재료 없이 매달 식비의 20%를 아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바꿨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형인 거예요. 오늘 뭐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은 줄이고 AI의 스마트한 재료 활용으로 낭비되는 식재료 없이 식비 20%를. 자, 이거는 문제 해결해 준 거죠. 고민을, 그죠?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거 이제 라이프 스타일 지향형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식재료 제로 식비 20%까지 절약까지. 당신의 냉장고 속 재료만으로 근사한 한 끼를 재현하는 똑똑한 AI 셰프를 만들. 세 개가 다르죠. 가치 제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카피를 만들듯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터로서의 팁을 주면은 숫자 힘이라는 20% 절약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고객에게 가장 강력한 구매 동기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죠. 지금 당장 뭐 구매하면 뭐 20% 할인, 그 다음에 뭐 4개 구매하면 뭐라고 4개 구매하면 뭐 40%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쿠팡에도 보면 자, 지금 당장 구매하면 몇 퍼센트 할인 이런 게 계속 뜨죠. 이런 게 이제 숫자로 해가지고 시간을 대입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죠? 예전에 이제 홈쇼핑에서 이런 걸 많이 활용했었어요. 항상 하는 멘토가 뭐죠? 지금 이 순간 이 조건 더 이상 없습니다. 뭐 최초로 적용했고, 자,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고 매진 임박하고 이런 멘트를 쓰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몇 개가 판매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활용해 가지고 구매를 이끌어내는 기법들입니다. 또한 이제 심리적 안도감도 있는데 버려지는 식재료 없이라는 표현은 낭비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시켜준다. 뭐 이런 것들 편의성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뭐죠? AI 기술력보다는 추천과 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용자가 느낄 편리함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AI를 가지고 해보니까 되게 편하죠. 아이디어 검증하고 가설을 바꾸고 또 가설 검증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 안내해 주잖아요. 너무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실험 방법을 설계해 달라는 거예요. 자, 가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가설이 자,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낮잠 잘 공간을 위해 5,000원을 낼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랜딩 페이지, 전단지, 설문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줘. 자, 요즘 그래서 프리토타입을 만들어서 랜딩 페이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클릭하게끔 하는 거를 많이 해요. 실제 여러분들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힘든 일이었었지만, 제가 앞에서 뭐 보여드린 것처럼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러죠. 바이브 코딩으로 여기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웹페이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랜딩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낮잠 공간 유료화 프리토타이핑 나왔죠. 말 그대로 실험 설계한 이 실험의 목적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가 좋다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지갑을 열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가설은 강남역 인근 직장인 중 적어도 5%는 XYZ 가설이에요. 형식이에요. 그래서 5,000원 결제할 것이다. 그래서 1단계 실험 방법은 자, 가짜 페이크 도어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라는 거죠. 실제 사용 장소가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민 한 페이지 분량 웹페이지를 만듭니다. 도구, 카드, 노션 제가 설명드렸었나요? 이거 쓰면 되게 편리한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CARRD 그다음 UX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어요. 노션 같은 경우는 가볍게 만들어서 보여주기 좋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본인들이 웹 페어리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웹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면 됩니다. 구성은 오늘 점심 1시간에 꿀잠이 오후에 성과를 바꿉니다. 같이 제한 이렇게 하고 뭐 안돼 기막에 안마 커튼이 완비된 개인실 뭐 이미지 그다음에 핵심 장치로는 오늘 점심 5,000원 예약하기 버튼 배치하는 거예요. 검증 방식은 버튼을 누르면 죄송합니다. 현재 인근 지역으로 모든 자리가 매진되었습니다. 다음 오픈 시 알림을 받으시겠습니까? 함께 바보과 함께 이메일 연락처 수집하고 데이터 예약 버튼 클릭 수 전체 방문자 수로 나누면 실제 지불 의사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2단계는 이제 전단지 및 QR코드 테스트 오프라인 접근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 복도에나 해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 5,000원을 누리는 완전한 휴식. 지금 바로 남은 자리 확인하기 문구와 같은 QR을 만드는 거죠. 그 QR을 찍으면 1단계 랜딩 페이지로 가고 그 전단지 부착수 대비 QR코드 스캔율 및 페이지 전환율을 보는 거예요. 3단계는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 실험인 거예요. 현장 검증. 장소에 직접 임대하기 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사무실 밀집 지역에 조용한 카페나 스터디룸 사장님과 협의해서 점심시간 동안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낮잠석. 그리고 검증 방식은 당근마켓 지역 광고나 오픈 채팅방에 오늘 점심 강남역 무슨 카페 낮잠석 1시간 5,000원 커피 포함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실제 결제 완료 후 완료 횟수 및 이용자 만족도 인터뷰. 그리고 이제 실험실 주의사항은 설문조사는 금지한다.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이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거지. 사람들은 예의상 혹은 상상만으로 내라고 한다라는 거죠. 대신 클릭, 연락처 입력, 실제 결제 등의 행동 데이터만 믿으라는 거죠. 가격 명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의 구체성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성공 기준은 실패는 클릭률이 1% 미만,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낮잠보다 커피 수다 선호. 수정하는 건 클릭률 2에서 4, 가격을 조정하거나 장소를 더 프라이빗하게 강조. 또 성공 클릭률 5% 이상은 즉시 해당 지역의 작은 공간을 빌려 사업화 착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까요? 자, 지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위에 내용으로 랜딩 페이지를 바이브 코딩으로 생성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HTML 파일로 해서 웹페이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바로 만들어내죠. 그죠? 자, 요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을 마치고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함께 볼게요. 자, 만들어졌어요. 아까가 말했던 게 강남역 출구 3분 거리 들어가 있고 오늘 점심 1시간에 꿀잠이 오후 성과를 바꿉니다 들어가 있죠. 오늘 점심 5,000원 예약하기를 누르면 이미 오늘 자리가 매진되었어요. 이렇게 알림받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실제 작동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거 이렇게 그대로 돼 있죠. 요걸 그대로 코드 형태를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 HTML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웹페이지에다 공개한 후에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좋죠? 요즘에 너무 좋아졌죠? 순식간에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고요.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